안녕하세요, 피아노 기술자입니다. 요번에도 그냥 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를 한번 뭐 궁금증을 그동안 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는 대로 물어봤지만 뭐 명확하게 해결이 못한 거 하나랑 그 페달을 뭐 반 페달 뭐 3분의 1 페달 뭐 그런 페달링에 관한 제 궁금증 그거 하나랑, 그리고 제가 그 전에 G185가 제일 좋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, 그게 이제 그 뭐 제 영상에 뭐 어쨌든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니까 뭐 논란이 많다 뭐 그런 것보다 주변 지인한테 뭐 얘기를 들었어요. 뭐 그런 피아노가 좋다 그러냐,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이 페달 이거 페달이 제가 궁금한 게, 이게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이제 피아노를 잘 못 치니까, 저도 이제 피아노를 좀 잘 치면 진짜 제가 꿈이 정말 잘 치는 연주를 어느 정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, 이게 타고난 것도 있고 이제 뭐 인생이 바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러다 보니까 뭐 못 치는 건지 게으른 건지 하여간 뭐 다 떠나서 연주를 잘 못해요 제가. 그러다 보니까 요런 거를 뭐 맛만 보지 실제로 연주자분들의 느낌을 모르니까, 그래서 물어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다 생각하는 부분이 틀리고 그러니까, 그래서 한번 뭐 어차피 뭐 별로 보진 않지만 혹시라도 그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한번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페달 뭐가 궁금하냐, 이 반 페달 있잖아요. 반 페달. 반 페달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. 페달이 이제 반만 밟는 거죠. 예, 근데 이제 페달을 뭐 예를 들어 레인지가 요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절반 정도를 밟으면 이 제 생각에는 이 긴장감을 발에 이제 유지를 해주죠.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반 페달은 긴장감을 유지를 해주면서 페달을 이제 뗐다 밟았다 이거를 빠르게 여러 번 해줘야 되니까, 페달링을 여러 번 해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기민하게 움직이고 발에 또 긴장이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더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. 그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, 이 반 페달. 그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이제 그거서부터가 이해가 진짜 안 되는데, 3분의 1을 밟는다. 뭐 3분의 1 페달. 어떤 분들은 뭐 이제 4분의 1. 이거는 반 페달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 딱 절반을 밟는다기보단 약간 밟는다. 그러니까 댐퍼가 뜰 정도로 밟는다의 반 페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어떤 분들은 이게 반을 밟을 때랑 3분의 1을 밟을 때랑 4분의 1을 밟을 때 소리가 다르게 난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, 제가 보기엔 이게 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 이제 댐퍼가 뭐 있는데, 댐퍼가 뭐 요만큼 뜨나 조금 이렇게 더 뜨나, 여기 선이 있으면 그 조금 더 뜨나, 뭐 이 펠트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랑 멀어지는 것 때문에 이 소리에 큰 영향을 과연 줄 수 있을까? 그리고 이게 치는 음의 선은 어쨌든 간에 완전히 최대치라고 하긴 그렇지만 건반이 터치되는 것까지는 올라오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. 왜냐면 내가 치는 선은 올라오니까. 근데 이제 내가 안 치는 선에 이제 있는 댐퍼들이 선에 이제 가까워지는 것 뿐이지, 그렇게 이제 배음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라는 궁금증은 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확실히 뭐 페달링을 조금 덜 깊게 할수록 이 손에서 느껴지는 댐퍼가 이제 걸리는 게, 아무래도 페달을 풀로 밟으면 뭐 건반이 이제 댐퍼가 거의 안 걸리니까, 보통 조정을 정상적으로 해놓으면 거의 안 걸리니까 뭐 끝에서 걸리거나, 그러니까 뭐 이 댐퍼의 무게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뭐 조금 더 터치감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. 근데 반만 밟으면 아무래도 댐퍼가 걸리고, 그거를 뭐 쪼개갖고 뭐 4분의 1을 밟으면 댐퍼의 느낌이 더 나고, 뭐 그런 것 때문에 소리가 다르게 느껴지나? 뭐 그런 생각도 하지만,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반 페달이라는 걸 밟는 거는, 이 반이라는 것도 딱 절반 2분의 1을 밟는다기보다는 이 발에 텐션을 줘가지고
이게 이제 긴장감을 줘가지고 텐션이라고 하면 그렇지. 긴장감을 줘가지고 이걸 페달링을 할 때 힘이 나게 좀 더 이렇게 뗐다 붙였다를 페달을 이렇게 발을 움직이는 걸 좀 더 기민하게 하는 거에 의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반을 밟을 때랑 3분의 1을 밟을 때랑 이제 4분의 1을 밟을 때 뭐 소리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합니다. 제가 연주를 잘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.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. 그럼 이제 요번에 할 얘기 뭐냐? 제가 그 전에 이제 영창 이제 G185, G185가 좋다. 아, G185가 좋다.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게 어떻게 일단은 깔고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, 제 친구랑 얼마 전에 이 독일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. 독일 경제 사정이죠. 저는 이제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.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걔네가 되게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는 무슨 소리냐. 그 일본을 제끼고 GDP가 지금 일본이 3위였고 독일이 거의 보통 이제 4위였는데 이게 역전이 됐다. 지금은 이제 독일이 이제 3위가 됐고 일본이 이제 4위가 될 정도로 독일이 경제가 상황이 좋다.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관심이 있어서 뭐 경제 돌아가는 거에 다들 관심이 있겠죠. 관심이 있어서 저도 이제 뭐 이런저런 거를 막 요새는 좋으니까 막 뭐 사이트가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하여간 뭐 이런저런 거로 많이 찾아보면 독일이 분명히 내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좋다 그러니까 헷갈려서 뭐 그런가? 뭐 그러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슈카월드에서 슈카 쇼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. 이게 그 환율이 박살이 나면서 뭐 가난해진 일본 뭐 어쩌고 뭐 하는 것 같은데 환율이 박살이 나면서 일본은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GDP가 마이너스가 났고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GDP가 올라갔다. 그래서 GDP 순위가 이렇게 뒤집혔다.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그렇겠죠? 그런 가보라 했는데 뭐 엄청 크게 궁금하진 않아서 엄청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것도 그런 얘기의 하나예요. G185가 좋다. 이제 저는 무슨 취지로 얘기를 했냐면 이 G185를 좋은 게 이게 그냥 소비자가 그냥 사면 좋다는 게 아니고 G185가 수리를 잘하면 좋다. 그리고 수리하기가 뭐 편하고 이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. 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G185가 문제가 많은 모델이거든요. G185 그냥 사면 쓰레기다. 그거를 어떻게 좋다고 할 수가 있냐. 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 맞고 아까 전에 제 친구도 독일이 GDP가 3위가 된 것도 맞고 마이너스 성장한 것도 맞지 않았습니까? 제 생각에는 요 얘기도 맞아요. 쓰레기란 얘기도 맞고 이 G185를 수리를 하면 좋다. 요 얘기 수리하기가 좋다. 수리하기도 좋고 수리를 하면 좋다. 요 얘기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그거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 보통 이제 제가 3위 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뭐 이제 국내산 기준으로 보면은 영창 아니면 3위기니까. 근데 이제 영창에 뭐 제가 그 전에도 뭐 얘기할 때 영창에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두께를 좀 키우자. 영창 해머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영창 해머거든요. 이거 영창 해머. 근데 이거 가장 유념하셔 보실 게 요 테일이 보시면 이게 보통 야마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영창에도 이렇게 들어갑니다. 다른 메이커는 뭐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해서 요 테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3위
3위 거예요. 저 3위 거 빼놓은 건데, 빼놓으려고, 하여간 있습니다. 많이 있어요. 근데 3위 거는 보면, 3위 거는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. 차이가 보이시나요? 요거랑, 지금 요거랑, 이게 뭔 차이냐? 솔직히 별로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, 여기가 이제 삐족해요. 여기가 이렇게 삐족해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면, 여기가, 이제 약간 이렇게 더 아로가졌다 그래야 되나? 근데 이게 저는 왜 그런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근데 얘 타입으로 돼 있는 것들이 이제 따로 가공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, 요런 타입들은 그냥 가공돼 있는 게 나오고 그냥 해머만 끼우면 되고, 그래서 작업성은 얘네들이 확실히 편한데, 요런 타입으로 된 거를 아무리 잘 처리를 하려고 막 이 테일을 예쁘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어떻게 해보려고 파일링 사포질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상하게 요 백책 요 스킨 요 부분이 상하더라. 요 부분이 왜 상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, 요 부분이 항상 상하더라. 요 부분이. 그래서 이제 저희 매장의 모토가 이게 뭐냐면은, 저희 매장의 모토가 별게 아닙니다. 실제로 고장이 안 날 수는 없지만, 이제 모토가 고장이 안 나는 피아노. 고장이 안 나는 피아노. 그게 저희 매장의 모토예요. 근데 요런 가죽들이 이제 상하기 시작하면, 어쨌든 간, 저쨌든 간에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? 근데 이제 고장이라는 게 아예 안 날 수는 없지만, 기본적으로 단선이라든지, 그런 거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저도 설명을 드릴 때, 단선은 해머를 안 가른 거, 선을 안 가른 거, 해머 선이랑 둘을 딱 가르면 단선 확률이 확실히 떨어지지만, 해머랑 선을 둘 다 안 가르면 연도도 G185 기준으로 보통 한 80년대 말에서 한 90년대 초 거를 주로 많이 취급하니까, 초니까 단선 확률이 높다. 연도를 봐라. 지금 24년도인데 몇 년이 지난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, 근데 단선 확률은 아무래도 해머를 교체를 안 하면 높아진다. 선이랑 해머를 교체를 안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단선 요런 거를 제외하면 실제로 이 백책 부분에서만 보면 요런 이제 3위 애들보다는 영창 요런 애들이 훨씬 낫더라. 그래서 이제 좋다고 한 거고요. 두 번째로 어떤 게 좋냐? 요 스프링이에요. 요 스프링 계속 얘기하지만,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요 스프링 문제예요. 3위 거에서 요 스프링 굉장히 싫어합니다. 근데 이제 G185에 요 스프링이 없느냐? 있습니다. 이것도 또 할 얘기인데, 근데 이게 좀 틀려요. 이 스프링 두께를 재보면 G185에 들어가는 게 보통 더 얇아요. 두께가 가늘어요. 가늘다. 가늘다.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장점이 뭐냐면, 그것 때문에 일단은 무게 배분이 조금 더 내가 건드려도 될 부분이 적다. 그리고 이제 보통 3위 거는 요게 최고음부까지 돼 있는데, 영창 G185에만 돼 있어요. 거의 요새 새로 나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. 요새 진짜 신형은 거의 만져볼 일이 없고, 팔아본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진짜 새거 영창 거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 이제 지금 G185 얘기한 거죠. 이 G185가 정확히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, 이게 야마하는 그게 좋은 게, 일본제들은 이게 책이 있어요. 이렇게 딱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언제까지 생산됐고 이런 책이 진짜로 있거든요. 갖고 그 연도별로 책도 쫙 나오고. 근데 이게 영창은 좀 애매해요. 이 G185 다음에 아마 C185가 나온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K185가 나온 것 같아요. 왜 185만 얘기하냐? 그 외에 다른 모델도 얘기할 수 있지만, 이게 이제 제 생각엔 기본이라, 가장 중심이 되는 모델이라,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중심이라고 되는 모델이라 얘기를 하는 거고, 다른 거 다 거의 균일하게 갑니다. 제 생각에. 근데 하여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
요 G185 다음에 아마 C18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K185가 나올 거예요. 이게 C185가 아마 90년대 중반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요? 중반? 정확히 모릅니다. 그리고 이게 K가 아마 2000년대 뭐 그 언저리서부터 나왔을 거예요. 2000년대 이후 것만 봤지 그 전에 건 제가 못 본 것 같아요. 이제 C185가 이렇게 나왔고, 근데 이제 그렇게 나왔다. 그렇게 나왔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? 요 스프링 얘기하다가 왜 일로 왔지? 하여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근데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 스프링이 보면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80년대 말에서 이게 90년대 초까지 달려 있어요. 제가 얼마 전에 92년도 모델인가 92년도인가에도 영창고 요 스프링이 달려 있는 걸 봤는데, 이게 저기 3위근 연도에 상관없이 막 달려 있다 안 달려 있다 한데,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게 최고원부에 안 달려 있어요. 일단 영창은 최고원부 한 섹션. 그리고 이제 그 차고원부 있잖아요. 차고원부에 달려 있는데 워낙 얇은 게 달려 있어서 이 제작할 때, 이 무게 배분을 할 때 이거를 무시하고 제작한 것 같다. 이 그 설계 자체가. 그래서 일단 저기 뭐야, 최고원부, 차고원부를 안 건드려도 돼요. 그리고 이제 이 중원부랑 저음부만 건드리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일이 훨씬 줄죠. 일이 줄어요. 그래서 이거 제가 영창 거 기준으로 작업하면은 보통 한 이틀, 2일 정도면 스프링이 달려 있어도 납 작업이 가능합니다. 근데 이제 3위 걸로 작업하면은 일단은 납이 사이즈가 틀려요. 이거 한번 보시고 가시면, 뭐 이거 보여드리는 거지 뭐 사이즈가 저기가 되는 건 아닌데, 이 납이 보면은 영창 거랑 3위 거랑 이 미리수가 틀립니다. 미리수가. 이게 아마 뭐 미리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무게가 영창께 17g이 나가고요 보통. 그리고 이 3위께 아마 12g짜리가 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12g짜리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. 17g짜리 12g짜리 그래봐야 끼껏 5g 차이. 근데 일단은 이 건반 무게라는 게 막 뭐 그 액션을 빼놓고 쟀을 때 막 100g 뭐 이렇게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. 기본적으로 뭐 많이 나가야 뭐 한 80g, 80g도 굉장히 무거워요. 이 댐퍼를 제거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니까. 이 댐퍼를 왜 제거하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, 뭐 그거는 나중에 뭐 그 전에도 설명한 것 같은데 이 균일성이 안 나와서 그래요. 근데 하여간 뭐 그래서 댐퍼 무게를, 균일성이 이제 잘 안 나와서, 그래서 이제 댐퍼 무게를 제거를 하고 측정을 하는데, 하여간 뭐 80g이라도 굉장히 무거운 건데 여기서 5g이 빠진다? 이건 엄청 크죠. 그리고 이제 이게 지렛대 원리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 건반 무게가 발생이 되는데, 이 앞에 이게 무거운 게 붙어 있어야지 이 납을 조금이라도 덜 박습니다. 이 납을. 근데 이게 앞에 이 12g짜리가 가서 붙으면 정말 이제 3위 것들은 정말 심하면, 특히 흑건 같은 경우는 이 납을 붙일 데가 없어요. 진짜 막 빽빽하게 요 밸런스 핀 기준으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100건 이렇게 흑건 길이다. 그러면 요게 밸런스 핀이 대충 이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? 그럼 여기 기준으로 여기 앞에 납이 그냥 막 빽빽하게 붙어도 안 돼. 무게가 제대로 이게 형성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나와요. 12g짜리로 박으면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, 이 기존에 있던 12g짜리 요 납들을 다 빼주고 다시 이제 17g짜리 납으로 다 바꿔야 돼요.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? 작업 시간이 문제가 되겠죠. 이거 제가 영창 거 일단은 최고음, 차고음은 안 건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중음, 저음만 건드리지. 근데 이 중음, 저음만 건드리고 납 작업하는데 2시간 걸려요? 2시간? 2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란다. 20시간? 나 왜 이래? 20시간? 이틀? 이틀 걸리는 거예요, 이틀? 근데 이거를 최고음, 중음,
최고음, 차고음, 중음, 저음까지 다 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? 이 12mm짜리를 다 빼줘야 돼. 전부 다. 그러니까 이게 작업 시간이 제가 이거 처음 거를 3위 거를 작업을 했습니다. 3위 거를. 그때 며칠이 걸렸냐? 20일. 그때 막 잔업도 하고 했을 거예요. 아빠한테 욕 엄청나게 얻어먹어가면서 예술하냐고. 근데 이제 그때는 잘 몰라서 그런 거고, 그때 걸린 시간이 아마 못해도 한 300시간 정도는 걸렸을 겁니다. 300시간?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뭐 이제 요령도 붙고 뭐도 붙고 해겠지만은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다 싸그리 다 작업하려면은 한 최소 50시간? 50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아요. 이거 납도 다 붙여야 되니까. 이게 아니 납을 다 메워줘야 되니까 50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아요. 한 50에서 60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. 그러면 요 20시간이 시간당 2만원이라고 쳤을 때 40만원인데 50시간이면 일단 벌써 작업비가 100만원이에요. 그리고 60시간으로 계산 120만원이고,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이게 먹고 살라고 하는 거고, 이게 뭐 시간당 2만원이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왜 산출된 건지도 얘기했고, 이 매장이라는 게 유지하려면 이게 산출된 거고, 그러니까 뭐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그거를 받아야 이게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계산을 하면 3위 거는 수리를 하면 안 된다. 그리고 수리가 들어오면 엄청난 비용을 받아야 된다. 그리고 이 납이 이게 납 쌀 것 같죠, 여러분? 이거 아마 제가 이거 3위 거 처음부터 풀로 작업하면 이 납 한 200개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. 200개. 이게 건반이 88개인데 왜 200개가 필요하냐? 이게 한 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. 저음 쪽에 막 4개씩 들어갈 때도 있어요. 저음 쪽 보통 한 3개 이상 들어갑니다. 저음 섹션. 그러면은 막 중음 2개 들어가고, 그래서 한 대충 계산했을 때 한 200개 정도 필요한 겁니다. 얼마일까요? 이거? 제가 한참 전에 꽤 많이 시키고 막 이거가 뭐 어떻게 해볼까 해서 납을 막 제작도 해보고, 그 선반집에 가갖고 그 제작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, 이거 그래도 국내 유통한 데서 사는 게 제일 싸더라고요. 이거 또 이거 15g짜리 유통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15g짜리 추천은 안 드립니다. 웬만하면 17g짜리 요거 영창에서 쓰는 거 사는 걸 추천합니다. 근데 뭐 작업 시간 이게 2g에도 작업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, 근데 뭐 하여간 그런 거 다 제끼고 이거 얼마 들어갔을까요? 요거 200개 아마 한 4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. 40만원. 근데 제가 아까 영창 거 얘기했죠. 중음, 최고음, 아니 저기 뭐야, 차고음, 최고음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. 그리고 이제 중음, 저음만 건드리면 된다고. 그리고 영창 거는 어차피 다 이납이라 한두 개 막 이게 집어 놓다 보면 막 완전히 막 으스러져서 막 이상하게 들어가서 잘못 빼면 건반이 막 부셔질 것 같은 거를 제외하고는 다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. 거의 다. 근데 이제 12g짜리는 재활용하기 어려운 게 그걸 녹여가지고 다시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 깔끔하게 원형이 나오게끔 선반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. 저희 매장에 선반이 없어요. 그리고 그거 녹이고 이런 어느 정도 틀을 뭐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, 그리고 그거에 따른 시간도 들어가고, 시간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비용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영창 거는 이거를 그냥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. 재활용. 그래서 영창 거 작업해보면은 뭐 많이 들어가 봐야 한 40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업하면 이게 비용이 뭐 시간 뭐 이거 재료비 다 비용이죠. 비용이 이제 저렴하게 들어간다. 그 문제죠. 그래서 이제 이 영창께 G185가 좋다고 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단점을 또 뽑고 가자면 이 G185의 단점, 이건 뭐 영창 거 다 그런데요. G나 C나 요거 씁니다. 요거는 근데 실제로 사진은 야마하 거예요. 요거. 근데 야마하랑 영창이랑 똑같아요. 근데 이게 야마하는 신기한 게 이게 이거가 90년도 건가 80년도 건가 그런 거거든요. 이게 90 초반이나 80 후반. 근데 멀쩡해요. 나 야마 요거 플라스틱 나간 거 하나도 못 봤는데 영창은 이걸 멀쩡한 걸 한 번도 못 봤죠.
이거를 이제 갈아줘야 됩니다. 이거를 보통 뭘로 갈아주냐? 저 야마하 거 수입해서 갈아주면 좋은데 되게 비싸요. 그래갖고 뭘 갈아주냐? 이게 영창 그 다음에 이제 K185에 들어갔던 거예요. K185. 이게 지금은 안 쓰이는 것 같던데 그 제주에서 유통하는 데가 많습니다. 이게 K185가 그래도 많이 팔린 모델이라 그 관련돼 있는 부품들이 아직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요거를 이제 여기에다 끼워주는 작업을 꼭 해야 된다. 그게 뭐 왜 그러냐? 요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거 잠깐 보죠. 요 건반대가 있습니다. 요 건반대가 여기 사전으로 제가 깜빡하고 못 찍었는데 요 고음 쪽에 이렇게 핀이 있고 이렇게 건반대가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요 바닥이랑 여기 사이가 살짝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뜨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게 아무래도 목재라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형이 와서. 근데 이제 이렇게 보통 많이 뜨는 게 요 가운데가 떴으면 어떻게든 뭐 사포질을 하든 뭐라든 간에 이거를 면을 맞춰주는데 이 끝에가 뜨면 이걸 전체를 이렇게 다 갈아야 되고 그것도 나중에 뭐 뒤틀어지면 이게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휘었으면 요 핀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 요 부분 요걸로 이렇게 높낮이 조절하는 게 있죠. 여기도 보면 높낮이 조절하는 게 있고 요걸로 이제 눌러주는 겁니다. 스타인웨이도 제가 알기로는 다 이렇게 만들어져요. 걔네들을 얘기 들어보면 일부러 이걸 휘게 만든다는데 그래서 걔네들은 요거 요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쇠로 이렇게 해갖고 안에 레일도 있고 그렇던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다고 해요. 근데 저는 뭐 만져보질 않아서 뭐 빼본 적은 있지만 이 보조목이라나 그러니까 요걸 빼본 적은 있지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만져본 적은 없어서 뭐 그때 뭐 강의 들으니까 뭐 곡선에 뭐를 강조한다고 뭐 하는데 뭐 하여간 그런가 보다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요렇게 바꿔주는 작업도 꼭 해줘야 된다.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요거 브라켓이 잘 나가요. 요거 야마하죠. 제가 영창 거 빼서 하려다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야마가 있으느냐 저기 그냥 이걸로 찍었습니다. 요거 브라켓이 굉장히 잘 나가요. 요 브라켓이 나가면 요거를 교체를 꼭 해줘야 된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거 들어보십시오. 이 브라켓 나가면 소리도 안 나요. 제대로 안 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. 그리고 또 하나 단점. 이 프론트 핀 설계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. 이게 뭐 인정을 할란가 모르겠지만은 요 프론트 핀 백건 부분 기준으로 요게 나무가 지금 보면 여기랑 요 뒤에 흑건 들어가는 데랑 이 높이가 달라요. 백건 예를 들어서 백건 들어가는 데 이렇게 있으면 흑건 들어가는 데가 보통 이렇게 좀 낮아요. 그래갖고 왜 그러냐면 뭐 같아도 되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이 위에 흑건 보면 이렇게 보면 위에 플라스틱 붙고 뭐 거기에 이렇게 완전히 눌렀을 때 100건 위로 뭐 2mm 올라오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그걸 만드는 건데 요게 이제 설계가 요게 이제 떨어지는 폭이 너무 좁게 설계가 돼 있다라고 해야 되나? 하여간 그래서 이 핀이 100건을 기준으로 이렇게 걸리게 요 100건을 기준으로 이렇게 걸리게 이게 높이를 맞춰 놨나 봐요. 흑건도. 근데 이게 흑건에 있는 요 핀들이 안 걸려요. 이게 흑건이 너무 딱 들어갔을 때랑 섰을 때 이제 높이를 딱 맞추면 얘가 그 100건 높이 기준으로 흑건이 이렇게 2mm 올라오게끔 이렇게 딱 설정을 하면 이게 들어 올라왔을 때 높이로 해야 되나? 한다 그래야 되나? 안 눌렀을 때 높이로 딱 맞추면 이 운동량 이런 걸 다 맞추면 이 핀에 흑건이 앞에 프론트 부싱이 걸리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흑건 쪽 프론트 핀을 빼줘야 된다. 그래서 이 G185가 보통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이 100건 높이랑 흑건 눌렀을 때 높이가 거의 붙는 경우가 많다. 오히려 흑건이 더 들어가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. 뭐 그런 지금 말하는 거 다 치명적이죠. 그럼 일단 이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. 이거 소리가 안 나요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팔은 G185도 이거를 갖고 올 때 이제부터 이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. 이거 뭐
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이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.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산 보통 이제 그랜드 뭐 90년대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죠. 90년대 초반 거 소비자들이 얼마까지 지출을 할 수 있을까요? 저는 뭐 해머도 안 갈고 현도 안 갈고 그냥 있는 거 상태로 뭐 수리를 아무리 잘해도 450 이상 받기가 어려울 거다. 수리 다 돼 있는 거. 뭐 해머도 안 갈았고 선도 안 갈았지만 정상적으로 작동되게끔, 그러니까 뭐 문제 없게끔 제 생각에 기준으로 작업을 하면 450 이상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자, 요 450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.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? 근데 이 그랜드 지금 요거 뭐 K185 기준이라고, 아니 여기 뭐야, 요거 G185 기준이라고 해보죠. G185 기준으로 일단은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납도 교환을 해야 되고, 그거 브라켓도 나가 있어요. 그리고 뭐 향판은 멀쩡해야겠죠. 향판은 멀쩡하고 동선도 멀쩡합니다. 그리고 G185가 보통 이제 튜닝핀에 문제가 없어요. 보통. 그러니까 이제 강선 동선은 다 거의 그냥 써야죠. 뭐 교체 한두 개 그렇게 작업을 한다고 쳤을 때 뭐 프론트핀 이제 다 작업해주고 뭐 건반 도공 천천히 달리는 거 다 해주고 뭐 했을 때 450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할 때 제가 기준으로 200시간이 걸립니다. 200시간 그러면은 저기 기산으로 20일, 뭐 하루에 10시간을 했을 때 20일 정도가 걸려요. 그러면은 요거 2만원으로 쪼개면 400이에요 부품비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다. 근데 자 보십시오. 아무리 그래도 이게 연도가 오래됐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큼직큼직한 거 말고 보통 많이 교체해 주는 게 뭐냐, 요 너클 많이 갈아줘요. 보통 거의 대부분 갈아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납을 사요. 납을 보통 한 40개 정도에서 50개 정도 씁니다. 그리고 이 프론트 요 푸싱은 다 갈아줘야죠. 그러면은 부품값만 해도 이게 저기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게 450만 원인데 시간으로 따지면 400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야 돼요. 근데 부품값만 한 40에서 50만 원이 들어가요. 그러면은 제가 이 국산 90년대 초 시간당 2만 원씩 남기려 그러면 90년대 초 G185 얼마에 사와야? 얼마에 사와야 시간당 2만 원을 남길 수 있을까요? 부품값이 40에서 50선.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은 거예요. 여기 센터핀도 들어가 뭐 들어가는데 최소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. 200시간 걸린다고 칩시다. 이거 얼마에 사야 될까요? 주워 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. 근데 이게 이 G185는 거의 주워 옵니다. 뭐 물론 제가 그 파는 거는 뭐 잘 아시는 분이 그래서 더 저렴하게 판매했지만 사올 때는 거의 주워 와야 돼요. 주워. 이게 또 주워 오는 게 가능한 게 골 때립니다. 그거 그럴 때 이게 브라켓이 완전히 나갔어요. 뭐 사기 치는 건 아니죠. 브라켓이 완전히 나갔고 소리가 아예 안 났어요. 소리가. 그러다 보니까 자 소비자도 내 피아노가 아예 소리가 안 나. 그거 아마 이게 잘은 몰라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이런 피아노 팔면 안 되죠. 지금 같았으면 이게 90년대 초라 이해될 수 있는 감성일 것 같긴 한데 한 2, 3년 만에 이 브라켓이 나갔고 아마 소리가 안 났을 거예요. 소리가. 이 피아노 갖고 왔을 때 하나도 안 썼어요. 진짜 해머. 이야, 되게 깨끗하더라고요. 보통 G185 이렇게 브라켓 나왔고 거의 대부분 작동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
정말 깨끗합니다. 내부 상태가 좋습니다. 근데 이걸 억지로 쓸라 그랬던 피아노들은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안 사오는 경우도 많죠. 이 G8호가 참 재밌는 피아노예요.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이게 싸게 사올 수 있다. 싸게 사올 수 있다. 그리고 수리할 때 부품비가 3익보다 훨씬 저렴하게 들어간다. 훨씬 진짜 엄청나게 저렴하게. 작업 시간도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. 일단 이 납 전부 교체 작업 한번 해보면 눈물 납니다. 3익 요거 납 전부 교체 작업 피아노 진짜 때려 부시고 그러면 안 돼. 근데 이게 왜 납 전부 교체 작업을 해주냐? 이 납 이게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어떤 뭐 모터라 그래야 될지 뭐 철학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고장이 안 나는 피아노라 그랬죠. 뭐 강선 턴이고 뭐 그런 거야 그랬지만 이 작동 부분에 있어서 큰 구조적인 하자는 없고 싶어요. 구조적인 하자. 그리고 제가 그런 하자가 없게 최대한 작업을 해주고 싶고. 근데 이제 이 스프링이 달려 있으면 어디 있냐? 이 스프링이 달려 있으면 요게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 상승 무게와 하강 무게의 그 격차 갭을 만드는 약간 저항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런 센터핀 이 조금만 뻐겁게 돼도 건반이 안 올라오는 뭐 소리는 나는데요. 보통 소리는 나는데 건반이 느리게 올라와서 연타가 굉장히 어렵다거나 그랜드인데 이제 연타가 잘 안 된다. 치명적이죠. 업라이트도 솔직히 치명적인데 그랜드는 진짜 연타 때문에 요 롤러랑 요 레피티션의 연계 작용으로 인한 연타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연타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타가 안 된다. 그거는 솔직히 정말 그랜드를 구매했을 때 이 많은 부분의 메리트를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싫어서 그러면 이제 진짜 고치기도 힘들고 뭐 다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웬만하면 이 스프링을 제거를 합니다.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.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3위 걸 안 사요. 그래서 저희 매장에 3위 거 있는데 그냥 업자분한테 어떻게 아닌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. 아니면 이제 사정 설명을 다 얘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팔 건데 좀 저렴하게 드리겠다 이런 컨택도 하기도 하고 실제로 한번 했는데 까였죠. 그런데 뭐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AS는 못 해준다 뭐 이런 얘기죠. 컨택이라는 게 저는 뭐 그런 거 다 얘기하니까 저렴하게 가실래요?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어느 비용에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다 하면서 팔긴 하지만 까였다. 3익은 싫다더라. 그런 얘기를 주셔가지고 까였다. 뭐 하여간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정말 이게 3위 거는 싫어요. 타산이 너무 안 맞고.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영창 것도 지금 말하는 것도 뭐 매입을 주소와도 그리고 매입을 어쨌든 비용을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. 매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. 공짜로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입 비용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요. 뭐 그 전에 파는 게 그게 30에 샀나? 근데 이거 400에 팔았거든요. 근데 200시간 부품값이 얼마였더라? 부품값이 한 50 정도 들어갔죠? 그러면 요거 빼면은 80이고 400이니까 320인데 200시간 나누면 뭐 한 1.6만원? 뭐 한 시간당 16,000원 정도 떨어지겠네요? 맞나? 하여간 시간당 16,000원 정도 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랜드 예전에 얘기했지만 시간당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0,000원 이상은 벌자라고 생각을 하지만
제 목표는 뭐 업라이트든 뭐든 간에 시간당 2만 원이거든요. 2만 원 돼야 먹고 살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시간당 뭐 1.5에서 한 6만 원 되겠네요. 1.6만 원. 16,000원 정도. 이 정도 했으니까 뭐 선방했다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이게 그랜드라는 게 타산이 안 맞아요.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이 금액 때문에만 좋아하느냐?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게 G185가 술이 잘하고 팔아놓으면 호평을 듣습니다. 호평. 그 저도 알아요.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야, 야마 왜 살까? 아니 이게 G185랑 C185가 있는데, 어? 근데 참 여기서 제가 C185를 추천을 안 하는 이유, C185는 보통 C185는 저렴하게 매입을 하기가 힘듭니다. 왜냐하면 다른 거는 뭐 다 그렇고 브라켓이 안 나가요. 브라켓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근 같은 데나 소비자 직거래로 피아노를 사고 싶다. 그리고 프론트핀 하자도 없고요. C185가. 하자 있는 거는 요거 하자는 똑같이 있습니다. 요 보조목 하자는. 그리고 요 스프링이나 납에 대한 하자는 없어요. 스프링이나 납에 대한 하자는. 그러니까 내가 꼭 저렴한 가격에 생각보다 괜찮은 피아노, 국내산 피아노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추천합니다. 근데 C185 단점은 이 프레임이 이제 철로 선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 동봉, 황동봉 뭐 하여간 그런 봉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서 이제 쇳소리가 날 수 있다. 쇳소리가 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상당히 괜찮게 보는 게 요거 신주죠. 요거 신주. 근데 C185도 신주입니다. 근데 이제 G185는 요게 그냥 크롬 도금이다. 크롬 도금이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C185 소비자 직거래로는 C185 괜찮다. 근데 C185가 괜찮다 보니까 멀쩡한 피아노가 또 별로 없다. 그리고 작동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요 C185 갖고 계신 분들은 받을 가격을 생각보다 높게 생각을 하시더라. 그래서 이제 요게 애매하다. 근데 소비자 직거래로는 어쨌든 간에 뭐 제 생각에는 가장 괜찮은 선택지는 국산 중에 가장 괜찮은 선택지는 요 C185가 될 수 있다. 근데 이제 상태를 잘 봐야 된다. 그래도 얘가 90년대 피아노니까 요게 90년대 한 중반 될 건데 중반 피아노니까 상태는 봐야겠죠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몇 년도인데요? 24년도입니다. 24년도 중반 뭐 대충 한 30년 된 겁니다. 대충 한 30년. 그러니까 이거 봐야겠죠. 근데 상태에 따라 정말 퀄리티 차이는 크지만 기본적으로 틀이라 그래야 되나? 어떤 그게 좋다. C185가 그냥 쓰시기엔. 근데 이제 황동봉이 교체 시기를 얼마나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뭐 그런 거에서 이제 쇳소리가 나고 뭐 이제 그런 문제는 있으나 G185가 이제 그게 좋죠. 이게 철판이라 이제 그게 문제가 없는데 하여간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그러면 저는 이 G185 뭐 매입가도 싸고 다 알겠어. 매입가도 싸고 뭐 수리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시간도 뭐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. 다 알겠어. 다 알겠는데 이거 왜 좋아하느냐? 호평입니다. 호평을 들어요. 호평. 제가 요거 G185 뭐 안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도 있죠. 이게 뭐 그거는 피아노가 뭐 제 생각에는 그거 팔았을 때 뭐 그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가 그 그랜드 사실 환경이 아닌 것 같다. 이거 뭐하러 사시냐. 그러다가 이제 팔은 게 하나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피아노를 갖다 드렸는데 그때 한번 컴플레인 걸려온 거 말고는 G185 꽤 많이 팔았는데 다 좋아하셨습니다. 처음에는 막 이제 외장이 아무래도 중고 수리하다 보면 조금씩 흠집 가 있고 그러는데 이걸 뭐 이렇게 비싸게 팔았는데 그때 이제 뭐 하여간 뭐 그렇게 저렴하게 팔진 않거든요. 저희가
나한테 막 G8호 같은 거 날리려면 정말 싸게도 날리니까.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외장이 후지냐 뭐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, 아 외장 그래도 생각보다 깔끔한데 그 살짝 이렇게 찍힌 것들 몇 개 있었거든요. 근데 뭐 약간 그런저런 문제로 저기 처음에는 막 투닥투닥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1년 써보시더니, 야 너무 잘, 이거 내가 너무 잘 샀다 이거. 야 이게 그 비교 대상이 이제 항상 야마하지 않습니까? 야마하보다 더 나은 것 같다, 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. 요 근래에 갖다 드린 이 GL85도 야 이게 이 영창이 이렇게 좋아요? 야마보다 더,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다. 뭐 이게 이 두 번째 요 근래에 파는 건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더라. 근데 이게 뭐 듣기 좋으라고 뭐 얘기하는 거겠죠라고 생각은 하지만, 근데 이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이 G185가 있는데 도대체 야마를 왜 사나, 뭐 이런 생각을 옛날에, 뭐 이게 저는 가성비충이라 야마를 왜 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, 실제로 근데 이게 G185 뭐 좋다 제가 얘기하지만 이 적당한 가격에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적당한 가격에 매입하기가, 뭐 물건이야 있겠죠. 그리고 상태, 일단은 적당한 가격에 매입하기가 어렵고요. 그리고 이제 상태가 썩 좋은 걸 매입하기가 어려워요. 왜냐하면 아까 전 같이 제가 설명한 대로 아예 안 쓴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게 또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. 왜냐면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뭐 브라켓을 교체를 많이 하는데요. 이 브라켓 작업이 제대로 못한 피아노들을 이제 만나면 이 G185도 그때서부터 이제 지옥이 펼쳐집니다. 정말 힘들어져요.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브라켓 가는 영상 막 뭐 밑에 막 나무 덧대고 막 한 거, 그런 것들이 이제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. 그러면 브라켓 가는데 막 10시간 걸립니다. 막 나무 만들어야 되고. 와, 진짜. 그렇기 때문에 이게 G185도, 그러니까 그런 거 매입을 안 하게 되죠. 그러니까 G185가 다 좋은데 뭐 매입가가 적당한 가격에 매입하기도 어렵고 상태 좋은 거를 만나보기도 어렵다. 그래서 이제 국내산,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제가 좀 아쉬워요. 이 국산에 대한 평가가. 솔직히 국산 이거 특히 이제 영창 같은 경우는 좀 고평가 받을 수 있을 뻔도 했거든요. 솔직히 이제 G185나 그 다음에 나온 이제 C185만 해면, 그 G185에서 확실히 C185가 개선된 부분이 있죠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 황동봉이 저는 제일 짜증나는데, 그거 외에는 G185 다음으로 다 좋아졌다고 봅니다. 황동봉 대부분의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. 그 황동봉 때문에. 근데 이 황동봉도 좋은 거는 일단은 교체 주기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딱 처음에 껴서 나왔을 때 소리가 좋아요. 그리고 뭐 정확히 몇 년까지 좋을지 모르겠으나 한 4, 5년은 괜찮지 않을까요? 한 4, 5년은 4, 5년은 괜찮지 않을까요? 근데 이제 그 후에 작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, 이 황동봉을 일단 교체를 하려면 이게 어디까지 들어갔더라? 이게 최고음, 차고음까지 들어갔으니까 최고음, 차고음까지 선을 일단 다 걷어내야 되고, 그 선 걷어내다 보면 이제 튜닝핀 쪽도 건드려 줘야 될 테고, 튜닝핀을 교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뭐 이거 한 번 이 황동봉을 교체하는 것까지는 튜닝핀을 교체를 안 해도 되겠지만, 예를 들어서 이거를 2번을 교체한다? 그러면은 튜닝핀도 교체를 해줘야 되고, 뭐 이제 그런 작업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. 근데 이제 국내산 영창을 샀다는 거는 이게 어쨌든 가성비를 택한 건데, 여기서 이제 소리의 상승을 가져가기 위해서 황동봉을 썼다는 게 좀 아쉽죠. 그러니까 이 C185도 생각보다 세월이 지나면 좀 후져지더라 하는 평가가 그때 아마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솔직히 이게 G185는
이게 G18는 실드가 불가하죠. G18 이거 새 거를 내가 만약에 그때 90년대 초에 샀다. 근데 브라켓이 터져서 작동이 안 된다. 소리를 못 낸다. 이거 어떻게 실드를 칩니까? 실드가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내산 영창이 C185만 좀 괜찮게 했으면 이 브랜드 이미지가 좀 괜찮아지면서 뭐 야마하처럼 좀 어느 정도 고평가 받는 그런 메이커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. 근데 이제 또 뭐 그건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이제 연주자분들이 국산 피아노는 이제 답이 없다. 야마 아니면 이제 가와이도 좀 저기 하는데 가와이도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수입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야마만 수입을 해오는데, 그래서 이제 이 야마를 어쨌든 악기를 살 거면 그랜드를 살 거면 야마를 사야 된다.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솔직히 G185 이거 제대로 만질 수 있는 기술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고요.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쉽지 않잖아요. 브라켓 제대로 못 가시는 분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뭐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. 뭐 안 해봤으니까. 하고 이제 G185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. 그러니까 이제 G185 뭐 멀쩡한 것도 별로 못 보고 뭐 C185도 세월 지난 거니까 대부분 이제 쇳소리도 많이 나오고, 그것도 이제 K185는 말할 것도 쇳소리 엄청납니다. 프레임에 이게 신주몽이었지 이건 줌을 뭐 이상한 걸 넣어갖고 진짜 그냥 엄청나게 패여 있습니다. 신주몽은 들패기라도 하지 이거는. 그러니까 K185서부터는 제가 솔직히 실드가 좀 안 돼요. 근데 이제 요 3위계들보다는 뭐 단가 대비 훨씬 나은 거지. 3위계들은 그래서 이게 그 논외입니다. 논외. 근데 이제 3위 내가 그 터치감 그 약간 뭐 찐득찐득한 터치감 그게 마음에 들다. 그럼 3위를 사셔도 한 몇 년도더라? 한 12년? 한 12년도 이후? 근데 그 3위계들은 또 부품을 막 과거 걸 꺼내다 쓰고 막 그런 건지 이상한 부품이 많이 들어가서 12년 이용가는 거의 대부분 해머가 요런 타입이라 뭐 스프링은 막 요 스프링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한데 그 지금 신형 뭐 저기 뭐야 저거 제가 근처에 본 게 자일러 베이비 그것도 요 스프링이 있더라고요. 그 구조상 없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그 건반 설계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많이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이 스프링이 없을 수가 없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작동 관련 문제가 많이 터지는 거고, 특히 베이비 에서 많이 터지고 그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, 하여간 내가 3위 그 끈적끈적한 약간 그런 묵직하면서도 약간 끈적끈적하고 그런 터치감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한 12년도 이후 걸 사시라. 그리고 이제 해머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다. 요렇게 돼 있나? 요렇게 돼 있나? 왜 이거 체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12년도 이후부터는 아마 거의 대부분 요 타입인데 가끔 얘네들이 부품을 과거 걸 꺼냈으나 뭐 요런 게 나옵니다. 그래서 요거 나오면 뭐 거의 한 100에 99는 요 백책이 아작이 나요. 몇 년 안 쓰면 요 백책 가족이 아작이 나요. 그럼 요거 교체해야죠. 요 백책 막 요 빨간 부분이 막 터져 나와요. 나중에 심하면 그럼 하나도 안 잡혀요. 그럼 막 투터치 나하고 이제 가죽이 없으니까 가죽이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 빨간 부분으로 막 잡는데 이게 잡히겠습니까? 막 이게 터져 나가요. 여기가 딱 터져서 막 이렇게 가죽이 요렇게 있으면 가죽이 막 요렇게 벌어져요. 요렇게 여기 터져 나가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요 빨간 부분 다 이제 해지고, 그럼 요거 교체해주면 되는데 요거 교체해준다고 해결이 되냐? 다 뭐 한 몇 년 쓰면 또 터져요.
계속 쓴다고 가정했을 때.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. 그래갖고 이제 그 3위 거는 추천을 안 한다. 그리고 작업하려면 이거 실제로 해머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, 해머 지금 이게 참 어려운 게, 나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나? 이게 해머가 이게 보통 국산은 지금 마땅한 게 없어요. 제 보기에 이제 보통 이제 독일제 걸 쓰는데, 제가 주로 쓰는 아베 거, 이거 뭐 이래 받아오고 저래 받아오고 하는데, 이제 환율 뭐 이런 문제, 뭐 가격은 별로 안 올랐는데 환율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옛날에 가져올 때만 해도 한 30 조금 언더에 가져왔는데, 지금은 거의 50돈 줘야 됩니다. 그리고 이거 뭐 해머만 끼우는 게 아니고, 해머 끼우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조정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, 해머 작업하고 뭐하고, 보통 이제 해머 작업하면 너클 많이 교체하고 부싱까지 작업을 하죠. 뭐 튜닝핀 뭐 이런 건 선은 교환을 안 한다 그래도 그거까지 작업하면 작업 시간이 한 200시간 정도 걸리고요. 부품값 요거 저기 50에 너클 저렴한 거 쓴다 그래도 지금 10인가? 많이 올랐어요. 이것도 한 5, 6만원 시절이 있었는데 10인가? 그러고 부싱 한 10만원 어치 들어가고, 뭐 이것저것 다 하면 뭐 조금씩 갈아야 될 게 있거든요. 센터핀도 갈아야 되고, 그러면은 한 부품값만 한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80돈 들어가죠. 그리고 이거 수리로 들어오면, 제가 이거 그냥 뭐 매장에서 수리하는 거랑은 어쨌든 틀리기 때문에 견적을 낼 때 시간당 2시간 깔끔하게 냅니다. 그러면 얼마야? 이거 운반비 이런 거 다 제외하고라도 480입니다. 해머 갈면, 독일제 아베레모로 갈면, 그럼 여기다가 운반비 20 붙여보면 얼마? 500 됩니까? 그러니까 이게 국산이 지금 참 어려운 거예요, 국산 거. 그래서 이제 요런 거가 참 어렵다. 국산 거 해머를 간다 500 어렵다. 근데 이제 야마하는 좀 얘기해야 되죠. 왜냐면 국산에 보통 450 넘어가면 잘 구매를 못 하세요. 500 이렇게 주고 구매하기가 쉽지 않아요. 그러면 국산 중고를 차라리 이제 450 정도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면 뭐 괜찮은 거 살 수 있지 않느냐. 근데 이제 실제로 사보면 퀄리티가 이제 좀 떨어지는 것들이 많죠. 왜냐면 저도 이거 450 맞춰도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. 그럼 대부분 제 생각에는 저도 타산이 안 맞으면 웬만하면 정말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어도 이게 타산이 잘 안 맞을 것 같은데.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게 퀄리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이제 국산은 못 쓴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, 이것도 450에 제가 타산 시간당 16,000원 뭐 이 정도도 거의 이거 정말 최상의 상태로 들어왔을 때를 가정한 거거든요. 이 G185가 거의 뭐 쓰지도 않고 거의 최상의 상태. 야, 이거 기가 막혔다. 구매하신 선생님께서 야마하를 왜 사냐? 야마보다 더 왜 사냐는 아니고, 야마보다 영창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. 뭐 이런 얘기를. 그게 이제 아다리가 맞아서 그런 거긴 한데, 아다리가 좋은 거를 가져가셨다. 그래서 물건을 만들다 보면 참 신기한 게, 좋은 거 가져갈 사람은 신기하게 좋은 거 가져가더라. 뭐 그렇고요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페달 관련된 부분은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정말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.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연주자분들 만나면은 뭐 제 피아노에 대해서 많이 묻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답을 뭐 이렇게 폭넓게 들을 수도 없고, 제가 물어볼 상황이 그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데, 요 인터넷이라는 게 뭐 참 많은 사람이 듣게 되면 정말 많이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안 듣지만 연락을 뭐 댓글을 주셨으면 좋겠다. 그렇고요. 피아노 기술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